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박수 먼저 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은 이제 지난 회기가 끝나고 이제 지역 주민 민원사항 주로 해결을 하고 또 이제 연구하려고 했던 것들 차근차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조례연구의 사무국장이다 예. 보니까 지금 현재 전주시에 좀 오래됐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일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로 조례 개정을 위주로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목이 베이세요. 우리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이제 올라가서 하실까요? 예. 네, 가시죠.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정치를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영향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예. 영향이. 저희 아버지도 전주시 의회에서 4대 그리고 7대, 8대 의원을 지내셨었고 이제 그 아버지 의정 활동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있어서 투표권이 생기는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당에 가입을 해서 입당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정치 선배시네요. 네, 어떻게 그렇죠. 네. 그때 좀 뭐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까? 아버님 의정 활동하는 걸 보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선거운동 했을 때 그것이 가장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께서도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아들임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명함을 드릴 때 이제 나쁜 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의원 생활 걸어오신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의원 명문가시네요. 그러면은 2대째 혹시 아드님께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일단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는 걸로 하고요. 자,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들 좀 하셨었어요? 의원 되기 전에는 이제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기관을 옮겨가지고 전주 시니어클럽에서 약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연계해주는 곳 같은데요. 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적인 우리 흔히 동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그것을 이제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시니어클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 유형들 노인들이 가게를 운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가정 방문을 해서 같은 노인을 돌봐준다거나 이런 유형의 일자리 사업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좀 일자리 사업이 뭐 단순하게 우리가 밖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그 이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침에 좀 뭐 화단에 풀도 뽑으시고 쓰레기도 주우시고 단순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좀 확대하고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야 될까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쪽을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동네 주민, 노인으로 하여금 자기 동네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게끔 한다면은 보다 빠른 청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동네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으로서 굉장히 보람과 사회에 있는 공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뭐 그 공원 화장실 청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투입되지 않았었나요? 이제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수가 낮았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가 주장하는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급여가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발언 방금 뭐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돼서도 얘기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하시는 게 있어요. 초선이지만 그 행복조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행복조례라는 것은 시민 맞춤형 정책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자 이런 거예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그리고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행복이랑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집 앞에 있는 도로가 좀 깨끗했으면 행복하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기자님께서는 좀 미세먼지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이게 네. 없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시민들이 행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행복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뭐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5분 발언에 펼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공공 와이파이는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 한옥마을이나 이번에 또 갱리단길에 예. 공공 와이파이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내버스 지금 내부에서도 국가 시책으로다가 와이파이를 해서 지금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정류장, 제가 말하는 이 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와이파이는 정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동안 승객들이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통신비 절감 효과, 그리고 이 와이파이를 좀 더 확대를 해나가면은 스마트 시티 구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파이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조성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뭐 공공 쓰레기통이라든지 쓰레기통에 센서를 부착을 예, 해서 예. 이 쓰레기통이 가득 찼으니 회수해 주세요 하는 신호를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 구현의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많을수록 좋겠네요. 공공 와이파이 지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초 기지 자체를 버스 정류장으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 공공 와이파이를 주장을 했고요. 문화경제위 소속이다 보니까 체육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체육 시설 이용, 이 시민들 이용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건강 증진 이런 개념 하에서 우리가 체육 정책을 펼쳤는데 요즘은 이 체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예방 복지 차원도 있거든요. 예. 우리 국민이 건강해지면은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정책은 점점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지만은 저희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자. 예, 예. 그렇지만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요금 자체가 워낙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요금만큼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자는 게 예. 저희 지금 최근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아직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수준은 아니죠. 단계는 아니죠. 네, 이제 조례를 지금 입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골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조만간 발의를 통해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님 원래 말소리가 이렇게 좀 나긋나긋 조용하십니까? 많은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제 예. 딸은 이제 듣기 좀 크게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딱 깔아져서 차분한 예. 느낌이 있다 그런 말들을 좀 많이들 하셔요. 근데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이야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또 의원님들 뭐 다는 안 그렇지만은 많은 의원님들이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스타일들이 많으신데 네. 의원님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지금과 좀 비슷하지만은 강조를 좀 할 수 있는 0.5톤 정도 높입니까? 지금 톤보다? 네, 조금 더 높여서 이제 초선이신데 앞으로 좀 어떤 지방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적어도 제가 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치를 하자 이 생각을 저는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저 자신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제 자식에게 너는 부정한 일을 하지 말거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정치를 남기고 싶은 게 제 의정생활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접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매체를 보시는 분들께 저의 의정 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다, 조용하다, 차분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강한 것만이 또 모든 능사는 또 아니지 않나, 의정 활동하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이런 나긋나긋한 목소리, 점잖은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로 또 활발한 의정 활동, 또 정확하게 꼭꼭 집어넣은 의정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천 1동, 삼천 2동, 삼천 3동 출신 김동원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숨가삐 달려온 게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 생활 공간의 깨끗한 공기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를, 청년 지원 사업 확대를, 마지막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공약을 할 때 단발성 공약이 아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저의 공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하여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위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